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 명리학. 이번 시간은 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살, 인신사,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되면 남자는 무관시험에 합격을 하고 여자는 산액이 있고 강간을 당한다. 상형살, 자묘는 상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상자를 씁니다. 자형살, 진진, 유유, 오오, 해해가 자형살에 해당됩니다. 형살, 형살은 인사신과 축술미에서 각각 두 자씩 있을 때 형살이라 그럽니다. 즉 인사, 사신, 신인, 그 다음에 축술미에서는 축술, 술미, 미축에 해당됩니다. 형살론, 형은 주로 관제구설, 사고, 질병, 수술, 투쟁 등을 의미한다. 형이 길한 작용을 할 때는 형권으로서 성공하는 수가 있다. 군인, 경찰, 법관, 의사 등은 형살이 있는 수가 있다. 형살의 종류, 지세지형이라고 한다. 상형살, 물의지연, 자묘에 해당되죠. 인사형, 인사형살이 있으면 시비, 투쟁, 수술, 흉액,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다. 사신형, 불화 반복, 시비, 수술 등 일이 발생한다. 축술형, 배신, 불신, 투쟁 등. 술미형, 교통사고, 배신, 불신, 수술, 자묘형, 수술, 시비, 구설, 색정사고, 불륜관계 등 물사건이 일어난다. 음독사건도 해당됩니다. 진진형, 구설, 시비, 구속, 오호형, 수술, 사고, 화상, 음독 등. 오묘파살, 때리면 화재사건이 일어난다. 유유형, 수술, 상해, 자상 등. 유는 이제 음금이죠. 음의 금이니까 칼이라고 생각하면 수술, 자상은 칼에 빈 거죠. 칼에 찔린 거. 월지나 연지, 월지나 일지에 있을 때 경 또는 신이 오면 수술 또는 크게 다침. 해해자형, 수재, 침수, 교통사고. 첫 번째, 역마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마살, 인신사해. 역마살이 있으면 이동, 이사, 정건 등의 일이 일어난다. 유년역마에 뜻밖의 급사가 있다. 이때 유자는 흐를 유자를 씁니다. 유년. 병신일주에 병인년이면 유년역마이다. 그러니까 병신일주인 사람이 병인년이 되면은 유년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60년에 한 번 들어오겠죠. 성질은 역마는 달리는 물건이니 과속을 의미한다. 역마는 변동, 이동, 이사 등을 이야기한다. 역마는 교통수단, 금, 역마 중에서 금, 신에 해당됩니다. 금역마는 육상교통, 수, 해에 해당됩니다. 수역마는 해상교통, 화, 사에 해당됩니다. 사역마는 항공, 목, 인에 해당됩니다. 목역마는 두루작용한다. 소년기 역마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을 의미하고, 청년기 역마는 이동, 변동을 의미하고, 노년기 역마는 질병을 의미하고,
여자가 역마와 도화가 같이 있으면 남자를 버리고 화류계 여자가 된다. 역마는 합, 지지에서 합을 만나면 일이 더디고 역마는 길신이 충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경일주, 신, 인, 역마, 묘, 역마로 본다. 무, 해, 사, 때릴 때, 해외여행, 재를 때릴 때. 그러니까 해에서 사는 재가 되죠. 사에 충되면은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임일간에 사에 충이 되면 돌아다닐수록 돈이 된다. 해는 근록을 깔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일간에 신의 기해 무일간일 때 해해는 재운이 오면 약한 것이 밀려나간다. 해해는 밀려나지 않는데 무토일간에서 해해가 영과 일주에 올 때 재운이 오면 약한 것이 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화살,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죠. 인호술의 묘가 도화이고 사주원국에 도화살이 있고 신자진의 유가 도화이고 대세운에 도화가 오면 사유축에 오가 도화이고 이 월지를 얘기합니다. 정부 따라 도망간다. 해묘미에 자가 도화이다. 그러니까 자오묘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화가 아니란 얘기죠. 어떤 분들은 자오묘유가 있으면 다 도화라 그러는데 자오묘유가 지지에 있으면은 도화의 성질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도화는 아니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호술에는 묘가 도화고 신자진에는 유가 도화고 사유축에는 오가 도화고 해묘미에는 자가 도화입니다. 도화는 일명 패신살이라고 하며 색정을 의미한다. 여명에 역마 도화가 같이 있으면 정부 따라 도망간다. 도화는 효부, 효자, 열녀, 열사 등의 사주에도 도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 도화가 일시에 있으면 색정이 강하다, 호색하다. 사주에 도화살이 많이 있으면 호색가로서 음란하고 주색으로 패가하는 수가 있다. 도화가 일시에 있으면 색정이 강한데 자라나는 환경이나 종교나 아니면 그런 도덕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호색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않는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 호색을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월주에 도화가 있으면 후처소생이거나 어머니가 제가 해왔다. 일지, 월주 같이 도화가 있으면 동서작접한다. 남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월주에 도화가 있을 때 자오묘유가 월주에 무조건 있다고 해서 후처소생이나 어머니가 제가 해왔다는 뜻이 아니고 위에서 말해준 대로 도화가 있을 때 인호술에 묘가 도화라 그랬죠. 인호술이 있는데 자나 오나 유는 사실상 도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주색으로 재물을 탕진하고 패거한다. 생월, 생일에 재성이 도화살과 같이 있으면 간통하다가 망신당한다. 생월, 생일에 재성이 도화살과 같이 있으면 간통하다가 망신당한다.
간통 없어졌지요. 간통죄는. 원진살,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이 6가지가 원진에 해당됩니다. 이 원진에 해당이 되면은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있고, 궁합시 원진이 있으면 좋지 않고, 연월에 원진이 있으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궁합을 보실 때 원진이 있는지, 서로 충하는지, 충 중에서도 좋은 충이 있고 나쁜 충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걸 갖다가 잘 봐야 됩니다. 뭐 좋은 충인데 그 엉터리로 보는 데 가서 이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 괜히 좋은 사람 갈라놓는 게 되겠죠. 원진은 증오, 불화, 이별, 고독을 의미한다. 네 번째, 양인, 살. 양인은 급제에 해당이 되죠.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인살의 성질은 부부궁이 좋지 않다. 양인은 정직하고 성질이 급하고 횡폭, 수술, 열사 등에 해당이 된다. 종류는 갑이 묘를 보면 양인이다. 병이 오를 보면 양인이다. 경이 유를 보면 양인이다. 임이 자를 보면 양인이다. 무가 오를 보면 양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갑묘, 병오, 무오, 경유, 임자가 양인에 해당됩니다. 오행이 하나씩 다 양인이 있죠. 양인이 희신이면 만인을 제압하고 그 세력이 대단하다. 양인이 희신이면 참 좋은 겁니다. 양인이 기신이면 끓일 기자를 쓴다 그랬죠. 불구, 수술, 사고, 형옥으로 고생하고 비명 행사할 수 있다. 양인이 많으면 불구자 질병되기 쉽고 단명하기 쉽다. 제 아는 분 중에 그 양인이 3개나 있는데 병호, 갑오, 병호의 양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인이 2개네요. 2개 있는데 양인이 2개만 해도 많은 겁니다. 근데 불구도 아니고 질병도 없고 단명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명이라는 게 몇 살까지 죽어야 단명인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 죽으면 요절했다 그러죠. 40대 죽으면 단명이라 그러나 제가 아는 그분은 50이 넘었으니까 단명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오래 사신 분은 50에 죽어도 단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양인은 형충을 싫어하고 합하는데 수술하기 쉽다. 양인은 군자에게는 대권이고 소인에게는 형액이다. 그러니까 양인은 군자에게는 좋다는 얘기, 좋은 것이란 얘기죠. 대신에 소인에게는 형액이라니까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은 그 사람 해치는 데 쓰고, 의사에게 칼이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요. 마찬가지로 소가 물을 먹으면은 우유를 생산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생산한다 그러죠. 양인 가살격은 장군이 칼을 가진 상이니 이런 명은 장군사주라 한다. 임자, 경인, 병호, 일에 태어나신 분이 그 예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 가살격입니다. 다음 5번째, 괴강살. 괴강은 경진, 경술, 무술, 임진, 임술, 일주, 월주, 년주에 나란히 있으면 괴강이다. 괴강이 2-3개 정도 있으면은 이거는 대부, 대기한격입니다. 괴강은 성격이 강하므로 소극적과 적극적이 강하므로 길하면 최상이 되고 흉하면 최저가 된다. 괴강은 근명은 양이므로
철라를, 곤명은 음이므로 지망을 각각 싫어한다. 건이라는 건 남자를 이야기하죠. 경진, 임술에 좋고, 곤, 경술, 무술에 좋고, 괴강살의 성질은 괴강은 일명 제인살이라고도 한다. 괴강은 만인을 제압하는 힘이 있고 길흉공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운명을 좌우한다. 괴강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강직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나 반면 냉정하고 무정한 면도 있다. 곤명은 형액, 고독, 과부가 되기 쉽다. 건명은 군, 경, 정치인, 의사, 열사로 출세하는 수가 많다. 곤명이 경진, 경술, 괴강일 때 가을, 겨울철의 밤시에 태어나면 미인이 많다. 괴강이 흉살이면 그 성품이 오만, 불손하고 안하무인이며 냉혹하고 난폭하며 살생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질이 있다. 남자 사주에 괴강이 많으면 대기한다. 남자 사주에는 괴강이 많은 게 좋습니다. 곤명은 일주가 괴강일 때 고집이 세고 과부가 많다. 곤명이 일주가 괴강일 때 좀 늦게 시집가면 됩니다. 철라지망, 그 뜻은 매우 명련한 것인데 왜 술해가 철라가 되고 진사가 지망이 되는가 하면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어져 술해에 이르면 대음이 마치는 것이 땅은 동남에서 빠져 진사에 이르면 대양 육양에 마치는 것이니 음양이 종극에 이르면 명암이 분명치 못하다. 철라지망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잘 안된다. 진사는 땅의 거미줄, 술해는 하늘의 거미줄. 여자는 경술, 무술이 괜찮고 남자는 경진, 임진은 좋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진 사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괴강 중에서 경술 괴강과 무술 괴강은 괜찮고 남자는 경진과 임진 괴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째 화개살. 진술충미가 화개에 해당됩니다. 화개살의 성질은 화개가 많으며 공망이면 과부나 니팔자다. 여승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중팔자란 얘기입니다. 화개는 학문, 수도, 고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학문을 하거나 돌을 닦으면은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 되지요. 진술충미는 그쪽으로 해당이 되니까 진술충미의 운이 올 때 공부할 시기 같으면은 좋은 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개가 태월과 동주하면 그 태어난 오를 얘기합니다. 태월과 동주하면 고아, 양자, 서자, 계명이다. 삼합의 끝자가 화개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자진이 삼합이 되죠. 사유축, 해묘미, 인호술 다 삼합이 되죠. 이때 마지막에 있는 진술충미가 진술충미가 끝자인데 이 자가 화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정축, 개축, 병신, 임진 이런 개념에서 년주의 축, 월주의 축, 시주의 진 이런 부분들이 다 화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태월산출법. 청간순행일이 첫째 자리는 태월청간이 되고 월지순행 3위가 태월지지가 된다. 가령 병술월에 태어난 사람이면 순행 1위 정이 되고 정화가 되고
월지 순이 3위는 축이 되고 고로 이 사람은 정축월이 된다. 다음은 7번째 고신살,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여자한테는 과숙살이 해당이 됩니다. 연지기준, 임묘진에 사가 오면은 고신에 해당이 됩니다. 고신은 소년기에 부모와 인연이 짧거나 일찍이 타양에 나가거나 혹은 부부 인연이 짧다. 임묘진이라는 것은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에 해당이 되네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에 해당되는 분이 지지에 뱀이 있으면은, 사가 있으면은 고신에 해당됩니다. 고신은 주로 금명에 많이 쓴다. 여명에는 잘 안 씁니다. 고독을 의미하는 살이다. 다음 8번째 과숙살. 과숙살도 고신살과 마찬가지로 연지 기준합니다. 과숙은 곤명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남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과숙살이 있으면 부부 인연이 짧고 자식 덕도 없다. 남자분들은 결혼하실 때 결혼하실 상대자가 과숙살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임묘진의 사가 고신이고 임묘진의 축이 과숙이다. 사오미의 신이 고신이고 사오미의 진이 과숙이다. 신유술의 해가 고신이고 신유술의 미가 과숙이다. 해자축의 인이 고신이고 해자축의 술이 과숙이다. 인신사회가 고신에 해당되고 진술축미가 과숙에 해당됩니다. 파살, 육파살, 자유, 오묘, 신사, 인해, 축진, 술미, 이 6가지를 육파살이라 그럽니다. 육해살, 자미, 추고, 인사, 신해, 묘진, 유술, 이 6가지를 육해살이라 그럽니다. 다음 11번째 백호살. 갑진, 무진, 병술, 임술, 을미, 정축, 개축. 이 살은 피를 보는 살이다. 인명을 상하는 흉살이다. 가령 편제가 백호살이면 부가 흉사, 횡사하고 재성이 백호면 처가 흉사하고 인성이 백호면 모가 흉사하고 관성이 백호면 남편이 흉사한다. 12번째 망신살. 망신살도 일주 기준입니다. 망신살의 성질은 타인으로부터 고통, 배신을 당하며 패배를 보는 수가 있다. 관제, 구설, 사고, 시비를 의미하며 뜻밖의 모략, 비방을 당하기 쉽다. 인오술은 사가 망신이고 신자지는 해가 망신이고 사유축은 신이 망신이고 해묘미는 인이 망신입니다. 장성살 13번째. 장성살도 일지 기준입니다. 신자지는 자의 망신입니다. 예를 들어 자의 일지 옆에 자가 있으면, 자수가 있으면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인호술은 오가 장성이고 사유축은 유가 장성이고 해묘미는 묘가 장성입니다. 장성살의 성질은 장성살은 성격이 강직하고
남에게 잘 굽히지 않는다. 장성살이 길신과 같이 있으면 문무관으로 출세한다. 장성살이 길신과 같이 있으면 문관이나 무관으로 출세합니다. 14번째 겁살, 일지나 연지 기준입니다. 인호술에는 해가 겁살이고 신자진에는 사가 겁살이고 해묘미에는 신이 겁살이고 사유축에는 인이 겁살이다. 겁살의 성질은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사고, 형옥, 행사 등을 의미한다. 뭐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위에. 뭐 이 겁살이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는지 없는 사람도 사고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데이터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해묘미를 깔고 있고 일지나 연지에 뭐 신이 겁살이를 했는데 뭐 이런 경우 뭐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죠. 15번째 탕화살, 일지기준, 축, 인, 오, 끓는 물이나 불에 대어 흉터를 가지거나 수술하거나 화상을 입거나 음독하는 살이다. 저도 일지에 축이 있는데 뭐 불에 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흉터를 큰 흉터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작은 흉터는 뭐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흐릿해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16번째 수화관살, 월지기준. 수화관살은 너무 많아서 다 읽기도 힘듭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화관살은 성질은 다리불구, 소아마비, 화상다리를 전다.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 임자월주에 일지에 축을 깔고 있으면은 자축 수화관살이 됩니다. 뭐 저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 뭐 아직은 다리불구가 아니고 소아마비도 아니고 뭐 다리를 절지도 않고 뭐 화상도 아직 아닙니다. 당교살 17번째 당교살은 월지 기준인데 이것도 임묘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까지 12개나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건각살, 절뚝발 건자를 써서 건각살이라고 합니다. 월에서 일시로 본다. 건각이나 당교작용을 한다. 다리불구, 소아마비, 신경통, 다리를 쩔뚝거린다. 불이나 물에 화상 상처를 가진다.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살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침살, 침하고 인연이 있다. 의사, 간호사. 일지 기준으로 갑오, 갑신, 신묘, 신미가 현침살에 해당이 됩니다. 공망의 작용. 공망은 빈 것, 없는 것, 허망한 것을 의미하고 일명 천충살이라고도 한다. 공망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공치고 망한다는데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공망이 들었다고 이 공망이 든 날마다 공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경우도 이럴 때마다 맨날 공치면은 12일 중에 이틀이 공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12일 중에 이틀마다 12일 중에 이틀이면은 그것도 꽤 크지 않습니까? 12분의 2 같으면은 20%에 가까운데 공망은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 해공, 공망된 지지가 합이나 형충이 되면 해공된다. 그러니까 공망이 있는데 형충 합이 되면 해공이 되니까 12분의 2의 확률이 확 줄어들지요.
공망은 대운 공망을 논하지 않는다. 대운에서는 공망을 논하지 않나 봅니다. 대운은 그냥 그 사주 원국에 있는 그 글자보다 그 힘이 훨씬 강합니다. 진공과 반공. 진공은 양일간의 양일지를 진공이라 하고 음지를 반공으로 간주한다. 음일간은 음지를 진공으로 하고 양지를 반공으로 한다. 그러니까 진공은 뭐 일관과 같은 오행을 같은 오행이고 같은 음양을 진공으로 보고 다른 음양을 반공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망이 반만 된다는 뜻이겠네요. 다음 자공. 지지가 공망일 때 그 지상의 천간도 공망이 된다. 지지가 이를 자공이라고 한다. 지지가 공망이 되면은 그 위의 천간도 공망이 된답니다. 금이 공망이면 울리고 화가 공망이면 잘 타지 않고 수가 공망이면 잘 흐르지 않고 목이 공망이면 나무가 꺾이고 토가 공망이면 흙이 무너진다. 저는 인묘 나무가 공망에 해당됩니다. 생년이 공망이면 조상의 덕이 없고 생월이 공망이면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일지가 공망이면 처덕이 없고 시지가 공망이면 자식 복이 없고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사주왕국에는 공망이 없습니다. 인성이 공망이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재성이 공망이면 마누라를 잃고 관성이 공망이면 남편을 지키기가 어렵다. 21번째 천을귀인. 일간 갑무경의 천을은 충미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을기의 천을은 자신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병정의 천을은 해유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임계수에는 천을은 사묘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신에는 인오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 귀인, 형, 충, 팔을 싫어한다. 천을 귀인이 길신과 합의되면 신망이 있고 출세가 빠르다. 지혜가 총명하고 주위 환경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흉변, 위길로 백제를 제거하여 재난이 스스로 물러나고 중인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길신이다. 천을 기인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고의 길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당기인. 일간의 장생지가 학당이다. 일간의 장생지가 학당이다. 병인, 경사, 갑해, 무인, 정유, 기유, 계묘, 임신, 신자, 을오. 이것이 학당기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고 학문을 좋아하는 살이다. 박사, 대학 교수 등이 될 수 있는 길성이다. 문장력이 뛰어나 특성을 살리면 논설가로 명망을 얻는다. 23번째 문창성. 지혜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가 있고 예술이나 학술 방면에 재능이 뛰어나다. 문창은 학문, 연구, 발명 등을 의미한다. 문창이 용신일 경우 학자, 발명가가 된다. 문창이 제인인 경우에는 글로 돈을 번다. 월에 있는 문창은 고등 학문을 의미하므로 대학 교수, 대학자가 된다.
문창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문창성 가진 친구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를 했습니다.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해가지고 전교 꼴찌를 했는데 한 십수년 전에 한 15년쯤 전에 집을 5채나 가지고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더라고요. 문창성을 가진 사람이 꽤나 머리가 좋은가 봅니다. 자기는 공부를 안 해서 전교 꼴찌를 했는데 이 문창성이 있어 똑똑했는지 돈은 상당히 잘 벌고 지금도 웬만큼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들은 유학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학도 많이 보내고 방학 때마다 해외 보내더니 결국 국제중학교 가고 국제고등학교 가는 것까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창성을 가진 사람은 저는 상당히 똑똑한가 봅니다. 본인이 대학 교수하고는 어림도 없이 거리가 멀었는데 자녀들은 좋은 학교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잘 보냈네요. 문창이 형충공망이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다. 문창은 일간을 기준한다. 갑사, 을오, 병신, 정유, 무신, 기유, 경해, 신자, 임인, 계묘가 문창에 해당됩니다. 압록, 일간 기준을 합니다. 압록은 근록과 암합이 되는 것이 압록이다. 항상 재물이 불절하고 금전이 떨어졌다가도 의외로 귀인을 만나 위험에서 벗어나고 타인이 모르는 재록이 따르고 자기를 우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갑이 해를 보고 을이 수를 보고 병이 신을 보고 정이 민을 보고 정이 미를 보고 무가 신을 보고 기가 미를 보고 경이 사를 보고 신이 진을 보면은 이미 인을 보고 개가 축을 보고 이것이 압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5번째 천덕귀인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조의 유덕이 있고 천우신조의 혜택이 많아 일생재앙이 소멸되는 길신이다. 천덕귀인도 일생재앙이 소멸되는 길신입니다. 인이 정을 보고 묘가 신을 보고 진이 임을 보고 사가 신을 보고 오가 해를 보고 미가 갑을 보고 신이 개를 보고 유가 인을 보고 술이 병을 보고 해가 을을 보고 자가 사를 보고 축이 경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을 천덕귀인이라 합니다. 다음 26번째 복음. 복음은 가령 무인일주가 무인년을 맞으면 복음이라 하고 이 복음을 만나면 건강, 시비, 재물 등 모두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일주에 년을 맞는 것은 60번에 한 번 있겠죠.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겠지요. 마지막 27번째 천라지망. 술해를 천라라 하고 진사를 지망이라 한다. 사주에 천라지망이 있고 대세운에서 진사, 술해를 만나면 사망의 액이 있다. 또 매사에 막히는 일이 많고 질병과 재액이 따른다. 이상으로 형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형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고 안 좋다는 거는 가능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